가만히 놔둬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 PPI 지수가 발표됐죠. P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오르면서 3년 만에 가장 큰 수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드디어 미국 경제를 타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에는 이 생산자,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를 떠안았는데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지 않아서 이 CPI 지수는 낮게 유지되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생산자 지수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타격을 제대로 한번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오른다는 거예요. PPI 지수가 다음 CPI 지수에 반영이 될 것이고 다음 달에 이 CPI 지수의 타격도 예상이 된다. 결국엔 이거였구나. 9월 달에 조정의 빌미가 이거였어. 그럼에 따라서 중소형주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고 매크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인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9월 달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패드와치의 금리 인하표는 0.5bp 인하는 아예 사라졌고 다시금 동결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0.25%의 인하는 여전히 90%가 넘는 수치.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 금리 인하가 폭등의 재료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푸틴 회담 잘 안 되면 조기 종료, 잘 되면은 곧 휴전, 잘 안 돼도 좋고 잘 돼도 좋고 뭐 요런 지금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좋은 회담이 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회담이다. 푸틴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를 만들 것이라고 본다. 그들이 잘 지낼 수 있을지 지켜보자.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와 푸틴이 회담을 하긴 하는데 오늘 회담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회담까지 열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 회담 결과에 따라서 증시는 출렁일 것이지만 그 증시의 출렁임이 종결은 아니다. 또다시 희망 고문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 히토류 광물 자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히토류 관련주는 좀 들썩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담이 잘 되면은 월요일에 열리는 국장의 히토류 관련주가 들썩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미국의 히토류 관련주는 MP 머티리얼 상당히 고점인데 어쩌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MP 머티리얼의 매도 신호가 될 수가 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 공포지수는 63. 여전히 그리드의 상태. 엔비디아와 나스닥의 주도주들이 여전히 버팅겨주고 있다. 푸덴콜 옵션 약간 올라간 수치.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렸다가 올라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오르면은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상태. 경계의 시기가 조금 빨리 왔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미국 옵션 만기일.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일이면 포지션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증시가 양전 음전 이렇게 막 장중에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질 것이지만 결국에는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진 않을 수도 있다. 항상 그랬어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지 오늘도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과거는 그랬다.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나오는데 요게 또 오늘의 걱정거리예요. 소매 판매는 노무라의 예상치를 보면은 0.7 판매가 많이 됐다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산업 생산 마이너스 0.2 생산이 줄었다. 요거 좀 좋지 않은데요. 생산이 많아져야 좋은 건데 생산이 줄었는데 판매는 늘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하여튼 어제 PPI 지수의 충격에 이은 이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도 오늘의 충격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다행히도 이 채널 안에서 버팅겨주고 있다. 좀 더 자세히 4시간 봉을 봤을 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진다. 어제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중이다. 그래도 중앙 이평선은 지켜주는 모습. 이제 떨어져도 이 보라색 라인, 하단 라인 채널의 이탈만 아니면은 증시의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다. 현재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4% 정도 부근 그것이 이곳의 채널의 하단이다. 요거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0.4% 이상으로 내리지만 않으면은 아직 증시의 조정은 아닙니다. 중앙 이평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횡보의 상황이다. 그리고 블랙홀 라인까지 좀 가야 되는데 좀 위태위태하네요. 현재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은 시총이 엄청나게 커진 공룡기업 엔비디아 덕분이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추세 채널 하단에 걸쳤다.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이탈했다가 걸쳤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다. 4시간 봉을 봤을 시는 일단은 추세 채널 하단에 이탈은 아니고 살짝 위태위태하게 걸쳐 있습니다. 증시의 조정의 신호는 엔비디아가 무너지면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냐? 엔비디아가 시총이 크니까 엔비디아가 그냥 나스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8월 말 27일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는 엔비디아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상황. 엔비디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 조정이 시작되고 그 조정의 거의 끄트머리에서 우리는 공포의 매수를 시작할 것이다. 반도체는 나름대로 좀 그래도 버팅겨주는 모습. 스토캐스틱은 이제 과매수의 상태. 반도체를 지금 매수하면 안 되겠죠. 쏙슬도 이 상단선까지 닿으려면은 오늘 기준으로는
한 30.1달러. 만약에 오늘 30.1달러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쏙스레 장기 물량을 부분 매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TQ 여전히 신고가 부근이며 상단 97달러를 보여주면은 역시나 부분 매도의 계획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쯤에서 약간의 증시가 꺾이는 것을 예상을 했으나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막 올라가면은 또다시 부분 매도를 할 것이다. 저는 증시가 오를 때 따라잡지 않습니다. 부분 매도를 합니다. 부분 매도를 하려면 공포의 매수를 했어야 됐다. 공포의 매수를 하지 않고 증시가 오를 때 따라잡는 매매는 여전히 항상 아주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펜트하우스에서 처물리는 결과가 나타난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날렸는데 테슬라가 대규모 자율성을 확보하기 전에 단기 포지션,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것은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을 확보하기 전에 단기 포지션이라는 것은 이 숏 포지션을 종료하지 않으면 그들은 몰락할 것이다. 굉장히 좀 좋은 트윗을 알려줬는데 테슬라는 하락했다. 테슬라는 쫄보들이 가득한 단타의 종목이 되었다. 슬픈 일이고요. 일론 머스크의 호재성 트윗도 먹히지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삼각수렴을 돌파해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삼각수렴을 리테스트 딱 맞췄다. 이래서 추세선과 지지선과 저항선은 잘 그어야 된다.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네요. 보세요, 이거 한 치의 오차도 없다. 제가 이거 어제 선을 그은 건 아니거든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지켜주고 반등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를 맞을 수도 있다. 맞고서 또 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단기 매수자들은 이 삼각수렴의 상단선에 맞으면은 매수를 하고 반등하면은 매도를 하는 단타 매매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빨간색 선 5일선을 이탈했다. 테슬라가 좀 가야 되는데 결국에 이번 달 8월 남은 기간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또다시 슬픔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11월 달에 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주봉을 봤을 시에 일목균형표, 이 일목균형표 있잖아요. 일목균형표를 이탈하는 게 결국에는 10월 달, 11월 달이다. 계속 고통을 막 이렇게 주다가 11월 달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막바로 가면은 더 좋은데 테슬라의 주주분 여러분들은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지치네요. 다음번엔 진짜 만약에 좋은 상황이 와서 11월 달에 테슬라가 급등을 해주면은 테슬라 전량 매도하고 다시는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겠다. 애플의 주봉은 뭐 괜찮은 상태. 애플은 좀 눌러주면은 다시 200일선에 맞으면은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점에서 뭐 이런 횡보의 구간에서 담으신 분들은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어제 타격을 받아서 60으로 떨어졌고요.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는 55. 알트코인이 내렸는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올랐네요. 이것도 이제 마탱이가 간 거야. 이제 신뢰성이 없네요. 이거 전 세계 시총 순위는 비트코인 다시금 내려왔다. 좀 걱정스럽고요. 이더리움 여전히 S&P 바로 밑에 위치했다. 지난 11월의 상황과 같죠. 어쩌면 우리는 현재 이더리움과 이별을 준비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을 강하게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이더리움을 강하게 매수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고 이제 슬슬 이별을 준비해야 될 상태. 다른 유튜버들이 아무리 이더리움이 좋다고 떠들어도 현재는 이더리움을 큰 수익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상태고 시저의 멤버십 회원님들도 웬만하면 다 큰 수익으로 갖고 있죠.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상태. 언론이 떠들고 모든 유튜버가 떠들 때 포모에 휩싸여서 매수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기적으로 당신의 계좌에 큰 수익을 안겨줄지라도 결국에는 그 매매법은 독이 될 것이며 적절하게 매도를 하지 못하면 꼭지에 물리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결국에는 그런 매매 스타일은 당신의 계좌를 망치게 될 것이다. 코인베이스 이탈하면 안 되는 지점을 이탈하고 다시 맞고 떨어지고 지지선은 잘 그어야 된다. 이평선 급격하게 꺾여 내려가고 있고 사이너라. MSTR이 지금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 MSTR이 비트코인과 커플링으로 갔었는데 현재 커플링으로 가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지지선에 맞으면은 MSTR은 놓아줘야 되고 현재 MSTR 위태위태합니다. 스토캐스틱의 파동도 좋지 않은 상태. 테더의 도미넌스 이 선을 돌파하면 안 된다 그랬죠. 돌파를 하고 현재 다시 한번 내려오고는 있으나 알트코인들의 차트는 이미 망가져 버렸고 이더리움 혼자 살아남고 있죠.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이평선에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맞고 떨어졌는데 이평선을 돌파해 준 거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평선을 다시 리테스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리테스트라고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은 알트코인은 또다시 쓸려 나간다. 토탈3 도미넌스도 쌍봉을 보여주고 좋지 않은 상황. 증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쌍봉 돌파 못하면은 나락. 오늘 밤이라도 다시 한번 쌍봉을 좀 돌파해줘야 우상향의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 밤에 추가적으로 내리면은 상당히 좀 위험해진다. 비트코인의 차트. 비트코인 신고가를 돌파했었는데 아쉽게도 어제 PPI 지수와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래도 중앙 이평선은 지켜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 게더리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네요. 5일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이상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봉을 봤을 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식에는 격언이 있습니다. 쌍봉을 여기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하지 못하면 나락.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돌파하고 21년에 최고점을 갱신하고 시즌 종료가 됐죠. 그렇다고 하면 크게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상 현재 쌍봉이잖아요. 쌍봉. 증시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쌍봉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나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컵앤핸들.
여기서 돌파를 해야 된다.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긴장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큰 핸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그것이 8월 말이나 9월 달에 펼쳐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일봉상에는 일단 5일선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으나 어쨌든 경계심을 가져야 될 때, 그래서 이더리움을 지금 살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본주도 갖고 있고요. 이더리움 2배죠. 이더리움 2배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좀 큰 수익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물량을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유 차트를 오랜만에 보는데 볼린저 매도 둥둥을 2번 보여주고 다시 볼린저 매도 안으로 들어왔다. 이더유의 매도 타이밍이 좀 여기였었는데 살짝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큰 수익권이니까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채널 상단, 채널 하단, 채널 하단에서 극적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 이탈을 하면은 좀 좋지가 않죠. 업비트 차트로 봤을 시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26만 7천 원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채널 안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탈하면은 이거 좀 위험해지는 차트. 도지는 코인의 주도주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뿐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지지선을 좀 이탈하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지지선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1선을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지현김님 슈퍼챗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시적 구독자 방에는 어느덧 700명이 들어와 주셨다. 바쁜 일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스스로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구독자 방에 들어오시면은 좋은 정보들을 여러 고수분들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워드는 4321. 시적 멤버십의 정규군과 예비군은 순수 후원의 개념인데 순수 후원만 받기는 조금 제가 죄송스러워서 이 멤버십 영상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려드려요. 사실은 매수 매도를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좋은 매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제 매수 매도는 최대한 그래도 확률 높은 지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주식을 혼자도 할 수 있게끔 그 기법에 대해서 스윙 무릎 잡기, 저점 잡기와 단타 매매 기법, 실전 단기 추세 매매 기법,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영업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원이 감사하니까 요거를 100% 이해하시고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은 그분은 그래도 시장에서 중수 정도는 될 수가 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멤버십 여러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하셔서 공부해 보시고요. 장기 멤버십은 중장기 투자, 그리고 UDT 멤버십에서는 단기 매매. 최근의 성적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고 사는 것, 지방대 나와도 대학 안 가도, 대기업 안 가도, 결혼 안 해도, 돈 없이 애 낳아도, 나이 먹어서 늦게 시작해도, 국산 소형차 몰아도 인생은 안 망합니다. 그러나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남들의 수억이 찍힌 인증 계좌를 보기 시작하고 나도 포모에 휩싸여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주식의 고점에서 막 오르는 상황에서 뇌동매매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멘탈부터 망가지고 인생이 불행해짐. 주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멘탈 게임이거든요. 자신만의 기준과 자신만의 길을 가야 된다. 남들이 1억을 벌었건 1조를 벌었건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만의 계획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야 된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중장기 물량은 공포의 매수를 해서 좀 길게 가져가야 하며 조금 더 벌려고 한다고 하면 이 잠자는 동안에 좀 일을 해야겠죠. 단기 매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